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그렇게 있고, 뒤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있고, 잠을 자는데 누가 내 발을 쓱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당기더래요. 그래서 너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이 목을 매서 죽었어. 어느 날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왔어요. 아들이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볼은 이제 그냥 푹 파여 있고 완전 시체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엄마가 아들을 부축해 갖고 들어오는 거야. 앉자마자 엄마가 선생님,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도통 음식을 못 먹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이 목에서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꾸역질을 하고 못 넘기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탁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다 했는데 그냥 식도염이라고 하고 약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하고 그렇게만 하는데, 이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거야. 엄마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아들을 부축해갖고 법당에 온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을 보고 어디니, 주소 좀 물어보자, 너 어디 사니 하고 주소를 보는데, 너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비어 있었지? 비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랬더니 네, 비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이사하고 싶어서 그치. 나온 거야. 독립을 처음 한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들어도 그곳에 어떤 게 들어 앉아 있는지 그게 보여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 보여요? 그런 게? 그 집 주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안 가봐도 여기서 있어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화경으로 많이 보여져요. 그게 다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할머니가 너 혹시 누워있을 때 누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니? 그랬어요.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그렇게 있고, 뒤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있고, 기분 나빠. 잠을 자는데 누가 내 발을 쓱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당기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네 집에 자살기가 앉아있어. 할머니가 그런 거야. 너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이 목을 매서 죽었어.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원한기가 되어서 그 집을 못 떠나는 거야. 누가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 그런 식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거지. 나가라고. 내 집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목을 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먹게 이렇게 턱턱 걸고 목을 조이고 그랬던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럼 저희 이사하면 괜찮을까요? 그런 거야.
할머니가 이미 지금 거기서 빙의가 됐고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사한다고 그게 이제 안 쫓아가겠나 그런 거야. 따라갈 수도 있으니 제사를 지내주고 이사를 해라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희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제는 그 집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짐은 가지러 가야 되고 이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는 못하니까 선생님이 좀 오셔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너무 막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해줄게 하고 가서 그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망자 영가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작은 집에서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자기 목숨 끊고 갔을까. 그런 생각에 할머니가 너는 이제 좋은 데로 가자. 그 다음에 아들은 이사를 하자 하고 이사를 시켰어. 얼마 안 있다가 또 이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왔더라고. 근데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피기가 없고 막 그랬던 애가 좀 생기가 도는 거야. 신기해 이게 참. 생기가 돌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 내가 잘 보냈구나. 잘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선생님 저 이제는 직장도 다니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는 운동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지금도 법당에 옵니다.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집 주소만으로도 자살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야? 보이죠? 뭔가 이 법당에서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 계시니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겨우 어그저그 하면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야. 할머니 귀신이. 뒤로. 그래서 우리 법당 할머니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법당 할머니가 그 엄마 보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지? 그 엄마가 맞다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딸한테 빙의가 된 거다. 야. 50대 이제 여자분이 법당에 찾아왔는데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선생님 저희 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딸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딸이 대문 안쪽에 서서 하루 종일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하루 종일 웃었다 울었다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지가 지치면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 그러고 그러면 안쓰러워서 엄마는 밥을 해서 이렇게 주면은 먹고 돌아서서 또 내가 언제 밥 먹었냐 그러고 밥을 달라고. 뭐야? 그게 양이 안 차면 냉장고를 열어서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그냥 손으로 먹고 무서워. 한 번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를 엄마가 가서 겨우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데 집을 앞에 왔는데 여기가 우리 집 아니라고 안 들어간다고 또 버팅기고 하는 거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들어온 거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도 저 집에 미친 여자가 있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나고 도저히 뭐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 귀신이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겨우 어그저그 하면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야, 할머니 귀신이. 뒤로. 그래서 우리 법당 할머니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법당 할머니가 그 엄마 보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지? 어머.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맞다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시어머니가. 그래서 법당 할머니 말씀에 시어머니가 딸한테 빙의가 된 거다. 한번 집을 가보자. 그 엄마하고 같이 집을 갔는데 내가 가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허옇게 날 정도로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그러고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딸 방을 보고 싶은 거야. 내가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가 있는데 그 법당에서 왜 다녔던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귀신. 그 할머니가 그 침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워있는 거야. 하고 눈이 나하고 마주친 거야. 무서워.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침대 할머니가 쓰던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더니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딸이 그 침대를 쓰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연세가 들고 하니까 좀 방치를 한 거야. 거기에서 자식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집이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셨던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되겠냐. 침대를 치우고 진흙이 굿을 해서 정석으로 해서 보내드리자. 그래서 진흙이 굿을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 보내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제 그렇게 미친 짓은 안 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자고 잠을 그렇게 잔다는 거야, 맨날 며칠을. 빙이 빠져나가면 계속 축 늘어지잖아. 맞아요. 완전 축 처져.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이고 되게 할머니가 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대로 빙의가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 하고 이제 끊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법당에 왔는데 직장도 다니고 많이 좋아졌다고.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예요 하고 또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다행이다. 이거는 다 회복이 됐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빙의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이 집에 조상을 보내야지 하고 조리만 잡아놔도 이제 좋아지는 집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손녀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빙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좀 나아지는 거죠. 하긴 1년 넘게 떠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너무 힘들었지. 귀 다 빨렸지. 근데 할머니께서 굳이 승려한테 빙의가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셨대요. 아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할머니가 키워줬어. 손녀를 키운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손녀를 키워서 내 손녀가 이쁘니까는 손녀한테 더 빙의가 된 거죠. 살아생전 너무 사랑했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딸의 증상이 보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치매로 보였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조금 정신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빙의와 정신적인 증상이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라는 건 우리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고 그 사람이 없어도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빙의다.
아니면 이건 정신병이다. 그리고 이거는 고의적이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친 척 하는 사람들. 아, 척하는 것도 구분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미친 척 하는. 그거는 저희는 신령님이 일러줘요. 아, 제 연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는 구분이 돼요. 신기하다. 화경으로 보니까 그 집이 본체가 있고 또 아래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체의 옆을 보니까는 창고가 있는 거야. 법당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가날픈 여인이 목을 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 거야. 화경으로. 내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할아버지의 본부인이야. 그런 거야. 이번 이야기 소재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예요. 매일 어느 날 30대 부부가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가.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로부터 할머니가 진짜 무서운 꿈을 매일같이 꾼대요. 그 꿈이 젊은 여자가 목을 메고 죽어있는 꿈을 그 할머니가 반복해서 매일같이 그 꿈을 꾼대요. 매일 모르는 사람이요? 그쵸? 모르는 얼굴이. 그래서 그 꿈을 매일같이 꾸니까 할머니가 도저히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이제 자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자드릴게 하고 같이 잤어. 잤는데도 매일같이 꾸는 거야, 진짜로. 환장하겠다. 할머니가 막 놀래갖고 막 이러면서 깨신대요. 오. 나중에는 식사도 못 하시지. 잠도 못 주무시지. 완전히 이제 몸이 피폐해진 거야. 그치, 그래서 당연하지. 가족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화경으로 보니까 그 집이 본체가 있고 또 아래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체의 옆을 보니까는 창고가 있는 거야. 그 창고를 보니까 장작도 있고 농기구도 있는데 네. 법당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가날픈 여인이 목을 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 거야. 화경으로. 내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할아버지의 본부인이야. 그런 거야. 본부인이라고. 본부인, 본처.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할머니 말고, 그래서 그 남자애한테 혹시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지금 두 번째 할머니예요. 그런 거야. 본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손자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오셔서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셔서 지금까지 할아버지하고 사셨던 거야. 이 손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런데 우리 법당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너희 본 할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스스로 목을 메고 그 창고에서 돌아가셨어. 그걸 일러줬어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그 창고를 파서 창고 땅을 파서 그냥 거기다 묻으신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거기다 묻으신 거야. 근데 애들도 몰라. 와 근데 진짜 못됐다. 뭐야. 사람이 제일 무섭다 진짜. 그렇죠. 진짜 화난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꿈에 시달리고 계신다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희는 몰라요. 그러면서 애들은 모르지. 그러면 집에 어른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전해드릴게요. 하고서 그 친구들은 갔어요. 가고 얼마 후에 이제 손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으니까 급한 말로 선생님 저희 오늘 가도 돼요? 그런 거야. 네. 가도 돼요. 그래서 뭐가 급한 일이 벌어졌고 그렇지, 좀, 들어보면 알지. 걱정이 돼서 그럼 오세요.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하고 왔는데 그 손자가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를 전달해 줬대요. 그랬더니 부당말 뭘 믿어. 그리고 이제 흘러버렸대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다시 짓자.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집을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창고 쪽에서 이제 뼈가 나왔나 봐. 설마. 사람 뼈가 나온 거야. 뼈가 나온 거야. 진짜 묻으셨어. 와 이게 싫어요? 왜 그래 진짜. 돌아가신 원 할머니가 이 사람들이 혹시나 그냥 다 갖다 그냥 버려버릴까 봐 자기 뼈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꿈에 계속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럼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 몇십 년을 거기 묻혀 있었던 거잖아. 그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됐겠어. 너희 할아버지 산수 잘 해놨잖아? 내가 그랬어. 잘 화장을 해서 봉분을 해서 해드려. 그 화장해서 거기다 묻으시고 그리고 할머니 진흙이부터 해서 원 풀어서 할아버지 불러서 사과를 받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꿈에 시달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고 더 편해졌대요. 너무 잘 됐네요. 아 너무 안타깝다 근데.